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대답 안 하면 못 지냈다는 뜻으로 해석할게요. 아이고, 독서는 진도를 아직 안 나갔나 봐요. 문학만 좀 달리고 있네. 받은 자료 보시면 오늘 세 파트, 댄동어미 화전과 유산과 사랑에 관한 시조 4편 이렇게 공부할 예정이에요. 중간고사 목표 달성 이벤트 했던 거 이제 결산하는 시점인데,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성적표 가지고 오면 니네가 목표 적어냈던 그 종이하고 내가 같이 비교해서 확인해서 달성했구나 해서 영화표 2장 선물로 바로 주진 않고 수업에 대한 후기를 좀 작성해 주면 영화표 2장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요, 그죠? 영화표 15,000원이니? 청소년 할인되나? 얼마야? 몰라? 그렇게 알고요. 기말고사에도 진행한다.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오르거나 또 1등급을 받으면 기말고사 때는 영화표 2장에 팝콘까지 얹어서 상품이 더 나아져야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교재 2쪽 펴보십시오. 댄동어미 화전과 시작할게요. 일단 작품 자체의 의미가 되게 커요. 문학사적 의미도 크고 작품성도 충분히 인정받는 거라서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리를 좀, 전체적인 스토리도 같이 정리를 좀 잘해뒀으면 좋겠고요. 제목의 의미, 된 동이 불에 댄 아이란 뜻이죠. 불에 댄 아이. 어미는 불에 댄 아이의 엄마란 뜻이겠죠. 불에 댄 아이의 엄마가 화전가를 부른 거예요. 화전가의 화전이 뭐냐 하면 꽃으로 만든 부침개. 파로 만든 부침개 파전. 만약에 이때 조선시대 여인들이 파전을 부쳐 먹었으면 댄동어미 파전가가 됐겠죠. 그쵸? 김치전을 부쳐 먹었으면 김치전가가 됐을 거예요. 꽃 부침개를 부쳐 먹으면서 부른 노래인데, 이 화전가 자체가 갖는 의미가 되게 커요.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외부 출입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바깥 출입을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놀고 같이 몰려서 놀지도 못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꽃피는 시절에 여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허락된 외출이었어요. 자, 우리 옆집에 막 연락해서 화전놀이 한번 가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야, 너는 솥단지 들고 와. 뭐 그런 거 가져가야 되잖아, 캠핑 가듯이. 그래서 막 각각의 식재료와 요리 도구를 막 가져가서 이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꽃 부침개 부쳐 먹고 신나게 놀다 오는 날인데, 저 1년에 한 번 있는 저 때를 엄청나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날인 거죠. 아셨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화전놀이를 즐기는 중에 어떤 한 어린 여자애가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 각자 너무 행복해서 막 즐겁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댄동어미가 그 오만상을 찌푸린 애한테 말을 건네면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달파서 다른 데 시집을 갈까, 재가라고 하죠, 재가. 과부 팔자 좀 고쳐볼까 고민 중이라고. 그때부터 댄동어미의 사연이 시작돼요. 그래서 작품이 전체적으로 액자 구성이에요. 작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EBS 수록 부분에는 액자 구성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아마 학교에서 수업했죠? 액자 구성이라는 언급만 있고 여기부터 내화다, 여기부터 외화다 이것을 구분하지는 않았을 건데, 액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의 이야기는 화전놀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안의 이야기는 된동어미의 기구한 사연이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 된동어미가 그 젊은 과부한테 이야기를 자기 사연을 말하면서 설득해요. 딴 데 시집가지 말아라. 팔자 고치지 말아라.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아라. 궁금하죠? 된동어미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젊은 과부가 팔자를 고치는 걸 말리려고 하냐. 심지어 된동어미는 이 수록 부분 마지막에 보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도대체 된동어미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게 이제 궁금해져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불에 대 나이에 엄마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화전가. 자, 감상 포인트 내가 읽어볼게요. 자, 집중하시고 펜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서민 여성들의 삶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노래한 규방 가사. 이 사실적이란 단어는 좀 체크를 해두세요. 사실적인 노래구나. 규방 가사는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고, 규방의 규자가 부녀자란 뜻이죠. 그래서 여성 문학을 나타냅니다. 규방 가사 자체가.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봄을 맞아 화전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전장에서 하루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하산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집에 도착한 뒤에 감회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게 이제 겉의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화전놀이 준비해서 가서 즐기다가 하산해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가 화전놀이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는 게 바깥의 이야기. 경상북도 순흥지방의 화전놀이를 바탕으로 된동어미의 비극적인 일생을 액자 구성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액자 구성 나와 있죠. 그런 용어가 학교에서도 이야기 해줬어요? 액자 구성이다?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줬나요? 이제 뭐 그냥 선택지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BS에서도 액자 구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제시된 부분은 된동어미가 거듭된 재가와 상부로 인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신세한탄을 하고 청산과부들에게 개가를 하지 말기를 권유하는 대목이다. 작품에는 믿으십시다. 대화의 전개 방식. 다음, 두견세와 같은 전통적 소재의 활용. 다음, 살기 어려운 운명과 그 현실에 대한 된동어미의 대응 및 극복 방식. 자, 살기 어려운 운명, 현실. 운명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 운명을 대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운명에 대하는 방식, 운명을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이겨내보자. 하나는요? 받아들이자. 어떤 게 맞을까? 운명은 극복하는 거예요? 운명은 극복하는 거야? 대답 잘하기로 해서 여기 앉았단 말이야. 운명은 극복하는 거? 아니야. 받아들이면 돼. 운명은 극복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수용해야 돼. 젊은이의 패기가 없구나. 얘들아, 운명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고 살 거야? 이렇죠.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운명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삶이 순탄하지 않죠. 맞죠? 하지만 이 괴로움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야. 운명을 극복하려는 이 시도 속에서 괴로움을 참고 견뎌내다 보면 다른 상황이, 다른 국면이 올 것이다. 하지만 괴롭습니다. 운명을 수용하는 사람은 어떻죠? 마음 편하죠. 편안합니다. 세상 속 편한 게 없어요. 아, 이게 내 팔자인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도 이미 겪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남자를 사귈 거야. 연애를 할 거야. 헤어지기도 할 거야. 그렇죠? 헤어졌는데 미치도록 괴롭고 죽을 것 같아. 그 괴롭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건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끝난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돼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됩니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뭐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나와 운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운명을 찾아 나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을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청산가부의 여기 나오는 젊은 가부는 어땠냐?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가를 하겠다고, 다른 데 시집을 가겠다고. 근데 된동어미는 이미 운명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수도 없이 해봤단 말이에요. 살아봤더니 이건 아닌 거야. 이해됐어?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삶에 대해서 그 이치를 깨달은 자, 모한 자, 디귿 기억, 달로 시작해요. 달관의 경지에 이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 이따가 보기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공감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10대 시절에는 그런 이 각오도 필요하고 파이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와, 운명 바꾸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치? 시작해 볼게요. 된동이를 들쳐업고 본 고향을 돌아오니, 이제 고향에 왔어요. 이전 강산을 을구하나 인정 물정은 다 변했네. 대조야. 뭐 뻔한 얘기죠. 자연은 그대로인데 세상사 그리고 물정들, 인간의 사물들은 다 변했다. 어떠냐?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쑥대밭이 되었구나. 안타깝네요. 그죠?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 뿐이로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야. 도대체 얼마 만에 고향에 돌아왔길래 집은 쑥대밭이 됐는 줄도 모르고, 그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도대체 얼마 만에 돌아왔을까? 밑에 나와요. 50년 만에 온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50년 만에 귀향입니다. 그 시간 적어 놓으세요. 50년 만에 귀향이라고. 50년 만에 돌아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기다렸네. 그래서 EBS에서의 은행나무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소재의 의미를. 뭐라고 써있죠? 고향 본연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다. 아, 여기가 고향이구나를 알려주는 표지. 한 30년 후에 너희들이 이 광장동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 다 바뀌었는데 뭐는 그대로야? 수자는 그대로야. 여기가 광장동이구나.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이구나. 그때 선생님 어떤 모습일까?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지. 그치? 갑자기 슬퍼지지 않니? 웃니? 정말. 알았어. 자, 반응을 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난데없는 두견새가, 웬 두견새 한 마리가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불력이 슬피우니 서방님 죽은 넋이로구나. 두견새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두견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두견새가 불력이 하고 운대요. 그 불력이가 뭐냐? 얘가 우는 소리. 불력이 하고 운다는데 무슨 뜻이냐? 돌아가다.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같다 여자. 아니다 불자예요. 아니불 같다여 돌아갈기. 돌아감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운다는 거야. 돌아감만 못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돌아감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결국 뭐 하고 싶다는 거죠?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옛날로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결국 서방님이 죽은 넋이 돌아가고 싶다, 돌아감만 못하다고 울고 있다는 거야. 이
두견세를 죽은 첫째 남편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두견세를 새야 새야 두견세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서러움을 불러내나. 두견세의 역할, 서름을 유발함. 그렇죠? 서름을 유발함.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요거 별표하십시오. 요 구절.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누가 주체를 확인해. 누가 지금 우는 게 누구죠? 두견세죠? 두견세가 반가워서 우는가 아니면 서러워서 우는가. 그래서 화자에게는 결국 화자의 감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서러움과 반가움의 양가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반갑고 내가 서럽고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새가 나를 보고 반갑기도 하고 새가 나를 보고 서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가움은 어디서 온 반가움일까? 만남에서 온 거죠. 만남에서. 죽은 배우자를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 아셨죠? 오랜만에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서러움은요, 이별한 것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서러움이겠죠.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것에 대한 서러움. 그래서 양가적 감정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교 해석을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실 게,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를 죽은 남편의 넋인 두견세가 반가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었다도 되고, 아셨죠? 화자인 내가 반가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뭘로 확정해 줬는지, 뭘로 수업해 줬는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방님의 넋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임의 넋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이런 건 대구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두견세가 벌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내 앞으로 날아왔어요. 임의 넋이 분명하다. 에고 탐탐 반가워라. 님을 본 것 같이 반가운 거고, 탐탐이란 단어, 이런 것들은 어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시험 문제에서. 탐탐, 가슴 깊이, 가슴 깊이, 가슴 깊이. 임의 넋이 분명하다. 에고 가슴 깊이 반갑구나. 자, 그래서 서방님의 영혼이라고 생각되는 두견세를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는, 여기 이제 청각적 이미지도 있는 거죠. 부려기 하는 우는 소리가 났으니까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소재의 활용이에요. 이게 두견세 같은 소재의 활용, 첫째 남편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존재. 요게 중요합니다. 서러움과 반가움의 양가적 감정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야. 자, 다음 볼게요.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넋이라도 반갑다.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 50년, 나오죠? 50년 만에 온 거야. 이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누가? 두견세가. 죽은 남편이 근 50년을 여기서 나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후회막급 어이할꼬. 이제 정서가 변하는 걸 잘 보세요. 반가웠어요. 두견세 보고 반가웠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뭐를 후회하는가? 왜 후회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후회의 정서. 새야 새야 울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부끄러워. 왜 부끄럽지? 이것도 이제 확인해 봅시다. 뭐를 후회하며 뭐 때문에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이 화자가 부끄러움과
후회는 어디서 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답은 알고 있을걸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죠? 다 뭐에 대해서 후회해요? 과거에 대해서는 다 후회합니다. 그쵸? 지난 삶에 대해서는 다 후회하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 불안하죠. 막연하고 불안해요. 캄캄해요.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후회와 불안 속에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현재에 집중할 거냐? 그치? 옛날 생각하면 아 근데 그때 그랬을걸. 그랬어야 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아 내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불안하죠. 그쵸? 결국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를 할 것인데 뭐냐면 제가 했던 삶이겠죠. 제가 했던 삶. 부끄러움 또 어디서 오냐? 역시 과거의 삶, 제가를 했던 삶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야. 다 과거의 삶, 부끄러움과 후회는 제가를 했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다. 새가 보기에도 부끄럽대요. 자기 삶이. 자, 내 팔자를 마음에 새겼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지 않지. 내 팔자를 마음에도 새겼다면 새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지. 그러니까 내 팔자는 어떤 팔자일까요? 남편 없는 팔자. 아셨죠? 남편 없는 팔자인 거야. 혼자 살아야 할 과부의 운명이라고 자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팔자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면 새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지. 처음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웅이 되어 천만 년이나 살아볼 걸 후회하는 어조 분명하죠. 옛날에 나 이렇게 해볼 걸. 이 남편과 혼인을 해서 단오날 친정에 놀러 와가지고 그네 타기 하다가 그네줄이 끊어져서 남편이 그네 타다가 떨어져 죽어요. 아, 내가 그때 남편과 같이 죽어서 함께 새가 되어 암수 정답게 살 걸. 나 괜히 살아서 시집 여러 번 갔나 봐.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요거 별표하십시오.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팔자에 속았다는 건 자기가 자기 팔자를 잘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기어이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 이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시집을 여러 번 간 거야.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현실인 거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보려고 이건 당시 여성들의 의존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독립적이지 못했던 당시의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왜 걔가 했냐? 살아보려고. 첫째 난구는 그네 타다가 죽고, 둘째 난구는 괴질에 죽고, 셋째 난구는 산사태 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요. 넷째 난구는 엿장수였는데 불에 타 죽고, 그때 아이는 불에 데웠고, 그래서 애 이름이 댄동이고, 이내 한번 잘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신명이란 단어, 신바람이 난다 이런 뜻 아니고 운명을 뜻합니다. 그 신명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명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열거하고 있죠? 첫째 난군 뭐 했고, 둘째 난군 뭐 했고, 셋째 난군 뭐 했고, 넷째 난군 뭐 했으면, 자, 다섯 번째 결혼하면 남자가 무섭겠죠. 그 남자가 무서워하겠지. 아,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쟤랑 결혼하면 남자 죽겠구나. 그래서 남편 잡아먹는 팔자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살더라도 첫째 난군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시집가지나 말았다면. 자, 이런 거야.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인 거야. 첫째 남편이 죽었어. 그럼 뭐해? 따라서 죽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거야?
개가 안 하고 수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여인이. 그래서 함께 죽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너희는 뭘 선택했어? 이건 떳떳한 길이에요. 떳떳한 길. 바른 길. 근데 이거 안 하고 뭐였죠? 부끄러운 길, 시집가는 길. 그래서 부끄러운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가정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젖에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갈게요.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은 죽어서도 귀신도 악귀가 된다. 자기가 왜 못됐죠? 시집 여러 번 갔으니까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역시 가정법습니다. 수절만 하였다면 연렴은 연료비는 못 세워도 남이라도 나를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나를 생각해 줄 걸. 수절만 했다면. 그래서 지금 걔가 한 거를 막 후회하고 있어요. 남이라도 욕할 거요. 친정 일가들 반가워할까? 친정 식구들조차 나를 안 반길 거다라는 서리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반길까? 안 반길 거라고 생각해요. 친정 식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 입장에서는 가문을 더럽힌 아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친정 식구들이 나를 반겨주겠어? 그럴 리가 없지. 여기까지. 후회가 운명을 한탄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지난 삶이었어요. 그렇죠?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석하는 거 쭉 해보시고 모르겠는 거는 중간중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다들 보셨어요? 질문 없어요? 좋아요. 다음 볼게요. 밑에 네 번째 줄입니다.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는데요. 모르는 안노인, 웬 노인 한 명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서럽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 여기까지가 안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 대화의 전개 방식이 쓰였다고 했죠? 밑줄 쳤었잖아요. 그렇죠? 감상 포인트에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안노인이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이야? 궁금하다. 말 좀 해봐. 그러자 화자가 답합니다. 노인께서는 들어가오. 내 서로 말아서 쓸데없어. 화자가 말했어요. 들어가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자 그리고 나서 계속 울어요.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이랬어요. 이게 뭔 짓이야?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운다. 예의를 못 차렸다. 그러면 이 안노인한테 화자가 싸가지 없이 대했다는 건가? 여기서 예의도 못 차리고는 체면을 뜻하는 거예요. 예의가. 그럼 해석이 좀 쉬워지죠. 체면도 차리지 않고 뭘 하고 울어요? 땅을 허비며 자꾸 운다. 허비다. 땅을 허비다. 뭐 하는 행동일 것 같아요? 땅을 허비다. 중간고사 때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간 학교 있어갖고 수업하는데 어떤 애가 기어다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체면도 차리지 않고 땅을 허비고 울고 있다. 체면도 안 차리고. 이렇게 손톱을 세워서 긁어서 파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막 울어요. 땅을 파면서 울고 있는 거죠. 체면도 안 차리고. 그리고 허비며 무슨 뜻이라고요? 긁어서 파며. 긁어서 파며.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긁어서 파며 자꾸 우니 그 노인이 민망해서 곁에 앉아 하는 말. 이 말 너무 상처야. 한번 읽어볼게. 간 곳마다 그러해? 아니면 이곳에 와서 더 서러워?
질문의 의도가 뭐죠? 너 원래 그렇게 이렇게 우니? 아니면 여기 와서 슬픈 거니? 너 어디든 가면 항상 이렇게 슬퍼? 아니면 여기 와서 슬퍼? 아니 뭐 말이 뭐 이래? 그러니까 화자가 대답해 주죠. 아니, 가는 데마다 그러겠어요. 이곳에 오니까 더 서럽죠. 이곳이 어디죠? 자기 고향이요. 본 고향에 오니까 더 서럽다. 자, 중략까지 봤습니다. 별거 없었죠? 막 울고 있는데 안노인이 와서 말을 건넸고, 안노인이 중략 부분은 뭐냐 하면 안노인이랑 이제 그날 밤 안노인 집에서 함께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안노인이 5번째 남편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노인은 여자예요. 아셨죠? 알고 보니까 화자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날 밤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안노인이 이 화자가 바로 이 동네에 자리 잡게 해줘요. 그래서 그 안노인 덕분에 이 동네에서 사람들과 화전놀이를 가게 된 거야. 이해됐니? 고향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고요. 중략 이후에 안방으로 들어가니 안노인 집이에요. 늙으나 젊으나 할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함께 자며 이전 이야기를 대강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연을 얘기해 준 거예요. 노인한테. 신명타령 다 못하겠더라. 너무 이 신세 타령할 게 많아서 다 못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쌍하네요. 안노인과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좀 나눈 거죠? 이전에 자기 삶의 이야기를 대강 나누고 그 다음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별의별 고생 다 해봤네. 문장을 봐봐. 엉송이가 뭔지 몰라? 밤송이는 알겠어? 다 쪄봤는데 그게 뭘까? 뒤에 보면 세상에 별고생을 다 해봤네 라고 했으니까 엉송이 찌고 밤송이 찌는 건 고생스러운 일인 거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엉송이도 쪄보고 밤송이도 쪄보는 고생스러운 일을 다 해봤다. 이제 엉송이는 버섯이에요, 버섯.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별의 고생 다 해봤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억지로야. 억지로는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인생이, 돈이 억지로는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된다는 건 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운명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거지로는 안 되더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운명대로 살라고.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연세법 반복된 표현 있죠. 그래도 좀 안타깝지 않니? 고생할 팔자니까 고생하고 살아라. 좀 이렇게 팔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건가? 그 예전에 그래서 그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을 한 번 더 가면 팔자를 고친다라고 말했던 거야. 이해돼? 그 말의 의미를 좀 알겠어요? 너는 과부로 살아가야 될 운명이고 팔자인데 그 팔자를 한번 고쳐보려고 또 시집을 가는구나. 이랬다는 거야.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어차피 고생할 팔자인데 그러면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제가 한 사람, 그른 사람, 재혼한 사람, 그른 사람 될 지경엔 옳은 사람이나 되지 그래요. 수절한 사람, 옳은 사람은. 여기 이제 대조 나오죠? 그른 사람은 재혼한 사람, 옳은 사람은 수절한 사람.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수절했으면 칭찬이나 듣지. 청춘과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 싸 갖고 가서 말리려네. 청춘과부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대강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 말릴 거야. 고생팔자 타고 나면 10번 가도 고생이지. 나를 봐. 산 증인이잖아. 내가 너에게 예시잖아. 고생한다고. 그 다음 네모치고 별표하십시오. 이팔청춘 청상들아 네모치고 별표. 여기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된동어미가 그 위에 청춘과부에게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과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청자를 설정했죠? 근데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요. 대상의 확대, 청자의 확대. 왜? 청춘과부에게만 말하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청상들, 과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이야. 이팔 청춘 청상들아, 내 말 듣고 시집가지 말게. 그럼 예를 들어줘요. 아무 동네 화령댁은 21에 혼자 되어 단양, 충북에 있죠? 실제 지명.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겨우 5달 살다가 지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만, 화령댁은 개가해서 죽었다. 얼마 안 있다가. 근데 이게 더 낫대. 더 나쁜 상황이 있나 봐, 뒤에. 아무 동네 장림댁은 갓 20에 청상되어 제가 춘강을 못 이겨. 춘강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춘정, 그런 마음을 못 이겨서 영천으로 시집가더니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 안진뱅이 되었다네. 죽은 것과 장림댁은 안진뱅이 되었는데 이게 더 비참하다 이거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게 더 비참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좀 가볍게 보면,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재혼하지 마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된동어미가. 시집 가지 마, 또 가지 마. 주장엔 이유가 있죠? 그쵸? 이유, 근거. 첫 번째, 나를 봐. 재혼하지 마, 나를 봐. 어떻게 살았어요? 후회, 부끄러움 속에 살았다. 팔자는 못 고친다. 나를 봐. 나 후회하며 살았잖아. 나 후회하는 거 봐. 나 부끄러워하는 거 봐. 재혼하지 마. 두 번째, 남들이 욕해. 사람들이 욕한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안 반기더라. 남들이 욕한다. 칭찬 못 받고 욕 먹는다. 세 번째, 지금 여기 나온 순서대로야. 팔자는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팔자 못 고쳐. 팔자는 못 고치는 거야. 재혼하지 마. 네 번째, 사례를 들어서 쟤네를 봐. 얘네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 거야. 쟤네를 봐, 얘네를 봐. 제가 했다가 다 죽거나 안진뱅이 됐잖아. 사례를 들어서 재혼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글이에요. 됐죠? 자, 잠깐 뒤에 거 더 보고 마무리 하십시오. 뒷부분 수업 나간 거 읽어보고 마무리 합시다. 자, 여기 화자는 처음에 앞부분 이전에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남자에게 의지하는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인간형으로 된동어미가 바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혼자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부분들이 EBS 보기에 또 있기 때문에 EBS 보기를 보고 정리를 해보죠. 거기 포인트 2번에 있으니까 포인트 2번을 보고 나서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통과 의례는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의식이나 사건 등의 계기를 통해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인간 성장의 한 과정을 뜻한다. 통과 의례. 그래서 대표적인 통과 의례적인 공간으로 제시되는 게 춘향전의 춘향이가 깜빵 갔다 나와서 뭐 되죠? 신분 상승하게 되죠. 그렇죠? 심청전의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나와서 신분 상승하게 되죠.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중에 이런 통과 의례적 공간을 지나게 돼요. 통과 의례는 기존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분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분리를 거쳐
그 다음은 격리된 공간에서 시련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전이. 그 다음 사회로 돌아와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통합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된동어미로 해볼게요. 기존 사회의 질서나 기존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분리는 기존 사회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개가한 거. 된동어미 개가한 거. 하셨죠? 개가를 해서 전이 뭐가 된대? 시련을 겪는 과정 있죠? 그래서 개가한 뒤에 삶의 고통을 느끼는 거. 고통과 시련을 느끼는 거. 그리고 통합의 단계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귀향을 한 후에 깨달음을 얻은 모습. 이거죠. 개가하기 전, 개가하고 나서 계속 의존적인 사람이었다가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독립적인 인간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마지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향을 떠나 거듭된 상부와 개가를 통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다가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와 화전놀이를 즐기면서 삶을 달관하는 된동어미의 인생 역정은 통과 의례의 과정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응을 시키는 게 문제에 나오는 거야. 통과 의례와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 된동어미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은 통과 의례를 거쳐 새롭게 변화된 자아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고통과 시련이 이제 상부, 남편을 잃었다는 뜻이죠. 개가하면 남편을 잃고 고통스럽게 살아. 고향에 돌아와서 깨달음 얻고 의존적 인간형에서 독립적인 인간형으로 인간이 탈바꿈하게 되는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두견세의 기능과 관습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거기 어디 보냐면 6쪽에 그 텍스트가 조금 더 있으니까 6쪽에 보기에서 6쪽에 4번 문제 보기에서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기 밑에 다섯 번째 줄 이 과정을 겪으며 된동어미는 삶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여 달관하는 한편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생할 팔자는 고생할 팔자다.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다. 라고 받아들여 달관하고 남성에게 의존하여 고난을 피해가려고 했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의 경지로 나아간 것이다. 됐죠? 이런 이제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유산과 진행